여기 중국인들에게 속은 채 한국에 온 독일 여성이 한국 식당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이럴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베라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만 독일에서 나오고 중학생 때부터는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 중국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된 저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바로 아빠의 의류 사업을 도우면서 사업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만의 사업을 도전해보는 것이냐였는데요. 결국 의류보다는 요식업에 더욱 관심이 있던 저는 저만의 식당을 차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린 식당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중국에서 유럽 각국의 요리를 하나의 식당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식당은 그리 많지도 않았고 저는 우연히 획기적인 요식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식 식당 모델이었는데 한국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반찬이 무한리필이었고 심지어 무한리필 뷔페까지 존재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다소 파격적인 시스템이 멀쩡히 운영된다는 점에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그대로 제 식당에도 도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이런 저를 보고 미쳤다면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수준 자체가 다르다며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뒷받쳐주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마치 초원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메뚜기 떼처럼 제가 만든 모든 음식들을 축내고 말 거라며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나 중화사상이 섞인 교육을 받아왔던 저로서는 이러한 아빠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배웠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가득한 중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 언론이나 SNS 등에는 중국인들의 각종 선행과 모범적인 모습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수준이고 저는 이러한 수준 높은 중국인들을 믿었기에 그대로 아빠의 조언을 무시한 채 양식 무한리필 뷔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 영업 첫날부터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음식을 최대한으로 먹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억지로 음식을 윗속으로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많이 먹는 걸로 모자라 음식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 몇 시간이 지나도록 식당 테이블에 죽치고 앉아 있었으며 심지어 아침에 와서 마감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잠과 식사만을 반복하는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했고 결국 입장 시간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그러나 변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화장실에 토를 하고 위장을 비우면서까지 음식을 먹어댔고 결국 화장실은 토 때문에 계속 막히고 매번 고장나기만 했거든요. 도대체 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억지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곧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화장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없어지니 가게 복도나 가게 밖에 토를 하고 식사를 이어나가는 등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여전히 악몽 같은 경험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뷔페에서는 특정 시간마다 한정 수량으로 고급 스테이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 시간만 다가오면 다른 음식은 건들지도 않고 대기하다가 스테이크가 뷔페 테이블에 진열되는 순간 손으로까지 집어대며 스테이크를 잽싸게 가져갔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부상자도 나오고 스테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테이크를 주워가더군요. 이러한 제도는 웬 중국인 아저씨가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못 가져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폐지해버렸지만 저는 이때 인간 본성의 끝을 본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인들은 하도 주머니나 가방 속에 음식물을 담아서 훔쳐가고 들켜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일이 많아서 저는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식재료 납품업자들은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긴 제게 사기를 일삼곤 했는데요. 이들은 납품된 음식이 박스당 가격이 아닌 그램당 가격이라고 우겨대는 탓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계약서를 교묘하게 위조해놨고 저는 중국어 회화는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아니었기에 한자에 약해서 이들의 꼼수에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온 일들이고
결국 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으며 가게를 폐업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뜬금없게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나 시민의식이 좋다던 중국인들도 이런 최악의 야만적인 모습만 보이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음식을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반찬을 무한정 제공하는 식당들은 전부 다 사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참담한 실패를 본 중국인 친구들도 제가 본 한국 식당의 서비스는 전부 사기라며 자신들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반찬 리필은 전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저는 한국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구나 싶어 울분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저는 뜻밖에도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중국의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보고 중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여러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 아빠는 한국이야말로 비전이 있는 나라라고 확신하셨고 한국에서 새로운 의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죠. 사업을 거하게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된 저는 시장 조사를 하러 떠난 아빠를 따라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억지로 사기의 나라인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강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강물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한강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에도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강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강이었고 중국에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강에는 예외 없이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나뒹굴고 있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강물은 원래의 투명한 색깔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각종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흉물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도시 한복판에 이 정도로 관리가 잘 된 강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지 이건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아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감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겐 곧이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고가 찾아왔거든요. 바로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던 저는 실수로 지갑을 한강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인 지갑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지갑은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도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순간 패닉에 빠져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뇌가 정지되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사이에 지갑은 이제는 도저히 되찾을 수 없는 곳까지 떠내려갔더라고요. 지갑에 든 돈이야 어찌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 남성이 제게 접근하더니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저기 떠내려가는 지갑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 지갑이 당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별도의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문적인 복장을 한 남자들이 정체불명의 장비를 가지고 다가오더니 이내 하늘에 장비를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제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한강의 주변을 순찰하며 시민들을 지키는 구조대원이었고 그는 자신의 동료인 드론팀을 호출해서 제 지갑을 건져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구조대원은 노련한 조종 솜씨로 소형 방수 드론을 조종했고 결국 제 지갑을 무사히 건져 올려줬는데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구조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라도 상주까지 하며 시민을 돕는 비상구조인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시민들을 도와줘야 할 구조대원들이 시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목숨을 갖고 흥정을 하는 듯한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 때문에 지금껏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받으려면 구조비를 흥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은 지난 중국에서의 삶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엄청난 감동을 받고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중국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기라며 입을 모았던 한국 식당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숙소에서 나왔는데요.
마침 숙소 앞에 그럴듯해 보이는 식당이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나도 험상궂게 생겼을 뿐더러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키와 체격도 매우 커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대로 식당 밖을 나갈 용기도 안 나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가게에는 메뉴판조차 없어서 저는 벽에 쓰여있는 유일한 메뉴였던 불고기 백반을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가게 주인은 제 주문에 대꾸조차 안 한 채 그저 저를 흘깃보고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다소 냉정한 태도를 보고 순간 한국의 모든 것은 사기이며 이들은 가난을 숨기려고 단체로 조작 영상을 만들므로써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식당에서 나갔다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기에 그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킨 채 음식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식당 주인은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치와 양념된 시금치, 그리고 콩나물과 어묵볶음 등 반찬은 쉼없이 나왔고 이내 생선구이 요리와 김치찌개, 양념된 꽃게 요리까지 나오더니 마지막으로 메인 요리처럼 보이는 불고기 요리가 제공되었죠. 음식이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 반찬을 담은 그릇들은 식탁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도저히 공간이 안 나서 그릇 일부는 의자에까지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분명 불고기 요리를 주문했는데 어째서 이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내오는 건지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요식업을 직접 도전해봤던 입장으로서 이렇게나 많은 요리들을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일삼는 중국의 식품 납품업체들이 생각났고 그렇게 이 한국인도 외국인인 제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저런 명목을 대며 적혀져 있는 백반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할 테죠. 그러나 여자인 제가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한국인 남성을 당해낼 수 있을 리 없었고 그렇게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죠. 음식 자체는 매우 맛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음식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싱싱한 재료를 사용한 비싼 요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싸구려 요리가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형편없는 중식과는 달리 한식의 싱싱하고도 다양한 소스와 음식 조합으로 만들어낸 요리들은 정말 최고였고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신없이 그릇을 비워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인 아저씨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제가 다 먹은 그릇들을 가져가더니 이내 새 음식을 담아서 가져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양념게장 같은 꽤나 비싸 보이는 요리까지 전부 리필해줬거든요. 저는 순간 한국 식당에서 리필해주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중국인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 아저씨의 험상궂은 인상과 맞물려 저는 정말로 이 아저씨가 제게 엄청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묻지도 않고 음식을 리필해주는구나 싶었죠. 실제로 저 또한 뷔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음식을 덜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나 해봤고 이 아저씨도 엄연한 사업가이므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한국만 믿다가 사업을 말아먹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사기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울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식탁을 내려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렇게나 무정하게만 보였던 한국인 아저씨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러는 거냐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아저씨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눈알을 부라리며 던지듯 번역기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음식 리필에 대한 모든 추가 요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불고기 요리를 주문했는데 불고기보다도 비싸 보이는 해산물 요리를 함께 내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됐어요. 저도 요식업을 해본 적이 있고 이건 수지타산 자체가 전혀 안 맞는다고요. 그러자 아저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박장대소하며 번역기를 다시 내미셨어요. 원래 전라도식 백반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또한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부족함 없이 식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반찬을 무한정으로 제공하곤 하죠. 즉 손님이 추가적으로 낼 요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요즘 세상인데 밥 먹을 때도 팍팍하게 군다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한국은 다양함을 넘어 풍족한 반찬을 제공하고도
그러한 그릇들이 절대로 빈 채로 놔두지 않았고, 이건 한국의 정과 철학, 그리고 이들만의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함했고 날조를 하면서까지 저를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음식들이 무한정 제공될 경우 손님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리필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본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식사를 하는 한국인들은 아무리 공짜라도 욕심내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가게 주인이 빈 그릇을 보고 음식을 리필해 주려고 해도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다는 듯 리필을 사양하곤 했죠. 심지어 가게 한편에는 기본적인 소스나 야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셀프바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음식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왔다 간 자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한 입만 베어문 음식들이 그릇에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 가게 주인이 손님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것처럼 한국인 손님들도 가게 주인을 배려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요. 한국 식당의 음식 리필 문화도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해를 풀게 된 저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해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불고기는 메인 요리답게 너무나도 맛있어서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고 식당 주인 아저씨는 이런 저를 보고 불고기는 메인 요리라 리필이 안 된다며 장난스레 웃어 보이더라고요. 한없이 무섭게만 보였던 그였지만 아저씨의 미소 짓는 모습은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체의 추가 요금 없이 정해진 값만 지불했고 아저씨는 다음에 또 오라며 계산대 앞에 놓인 사탕 몇 개를 쥐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마저 정감이 가는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내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제가 중국에서 실패한 사업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서 다시 도전해보는 것인데요. 아빠의 말씀처럼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만큼 수준이 높을 줄 착각했기 때문인 것 같았고 제가 만약 한국인들을 존중해준다면 한국인들도 제 요리를 충분히 존중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사업 자금은 아빠에게 부탁드려야 할 테지만 한국에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을 한 번에 맛보는 형태의 뷔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수준 높은 한국인들이 손님이 되어준다면 적어도 중국에서와 같은 실패는 경험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